긴자에 바를 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갔던 바에는 웨이팅이 있었고 두 번째 갔던 바에는 바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힘드니까 택시 타고 원래 가려던 데 가자라고 해서 월드 베스파 50 안에 드는 일본의 포시즌 호텔의 버튜라는 바에 갔습니다. 월드 베스파 50 안에 드는 일본의 포시즌 호텔의 버튜라는 바에 갔습니다. 거기는 한국의 포시즌에서 컨셉을 맡았던 히로라는 바텐더가 메인으로 있는 곳이고요. 한국인 바텐더 분도 계세요. 월드 베스파 50 안에 든 바는 제스트 위에 간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차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좋다와 너무 좋지는 않은데 뭐 약간 아무튼 이상한 생각들이 막 섞였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한 가지 아이디어는 물 같은 것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드레인처럼 테이블 위에 하수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버리기도 하고 이제 막 쉐이킹해서 애매한 것들을 거기다 버리면 이게 쫙 모아져서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하수도 모양을 일본의 오리엔탈 무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냥 표면을 그렇게 구멍의 모양을 약간 변화했을 뿐인데 항상 보던 틀에서 약간 벗어나니까 그게 하수도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모양을 냈구나라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저는 생각보다 그게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었고 더 한 가지로 더 발전을 하자면 그 드레인 버리는 데 안에다가 전구를 이렇게 숨겨놨어요. 전구 위에다가 딱 잔을 놓으면 이게 스팟처럼 잔을 딱 비춰줘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바텐더가 이 술은 뭘 섞었고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진 찍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서브를 해줘요. 그러니까 고기가 약간 무대인 거죠. 그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없었던 인테리어에서 받는 영감 같은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계획은 바를 한 3군데에서 4군데를 가는 것이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2잔 마시고 호텔로 일단 왔어요. 우리 호텔에서 마시자.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에디션이라는 또 메리어트 그룹에서 굉장히 럭셔리로 등급이 높은 호텔이었는데 바가 있어서 거기서 마셔야지 라고 했는데 호텔 바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방에 가서 조금 쉬다가 다시 내려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방에 갔죠. 그래서 일을 살짝 하고 있다가 노트북을 껴안고 이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둘째 날 아침에 같이 간 동생이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피디님이 이 영상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이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었고요. 조식 먹으면서 한 일을 2시간 했어요. 가끔 여행 가면 아침 뷔페를 먹는데 막 노트북 갖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뭐가 계속 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도면 그리고 뭐 정리하고 뭐 그런 거 했고요. 사실 바 오픈을 앞두고서 일본 투어를 간 거기 때문에 리커샵 주류 판매점 가보고 싶었는데 막상 긴자에 주류 판매점을 한 군데 찾아가지고 갔는데 막 다 뻔한 술밖에 없고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또 걸어다니다가 또 우연찮게 또 발견했는데 약간 콜렉터의 샵 같은 느낌이었어요. 흔하지 않는 술을 굉장히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에 프리미엄이 다 붙어갖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붙어져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술을 마시는 입장에서 술 콜렉터들을 좀 이해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 제가 84년생이거든요. 1984에 나온 야마자키를 한 1,800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나중에 돈을 진짜 많이 벌면 저걸 사러 와서 그걸 기념으로 먹어야겠다라고 얘기를 같이 간 동생한테 했더니 형 그거를 사서 계속 보관해서 더 비싸게 남길 생각을 해야지 왜 먹을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술을 먹으려고 사지 그러면 왜 사? 그랬더니 형 그러면 1984년에 나온 다른 싸구려 술을 사. 굳이 그 야마자키를 1984년에 나온 걸 그거를 1,000 얼마씩 주고서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디저트 가게를 검색을 했는데 프랭크 뮬러라는 시계 아시나요? 프랭크 뮬러 페이스트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빵집과 명품 시계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품 시계샵 바로 옆에 빵집이 있어요. 구글 평점으로 4.3점인가 그렇기 때문에 빵 먹어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테이블이 없더라고요. 팔기만 해요.
테이크아웃 하는 거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갔어요. 또 그냥 걸어다니다가 되게 유서 깊은 커피숍에 가게 됐는데, 일본은 그 오래됐는데 깔끔하게 잘 정돈된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그 허른 주전자가 깔끔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나이가 많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주전자. 인덕션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물 내릴 때 이렇게 높이에서 이렇게 물을 딱 펼쳐갖고 내려주던데 맛있게 먹었고, 커피 먹고 나와서 도쿄역에 가서 이제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도쿄역 앞에 있는 문구점에 가보자라고 해서 문구점에 갔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좋았어요. 일본 가면 저는 덕후들을 위한 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일본은 좀 남자 혼자서 살기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남자 혼자서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취향에 시간 투자를 하염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느낌? 도쿄에 도쿄현즈라는 데도 있고, 뭐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데도 있고, 비쿠 카메라라는 데도 있고, 카메라로 끝난다고 해서 뭐 그냥 카메라 가게가 아니라 요도바시 카메라 같은 데 가면 한 층은 만화책으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층은 뭐 성인용품으로만 돼 있어요. 또 뭐 그런 뽑기 같은 거, 플레이스테이션 코너로 또 한 층이 딱 있고, 저는 이번에는 이토야라는 문구점을 갔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디테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각을 정리를 할 때 펜이 이렇게 튀기면 생각이 멈추는 느낌이에요. 좀 징크스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볼이 스무스하게 굴러가서 종이랑 딱 닿았을 때 이 볼의 굴림이 딱 정교하다, 막힘없이 쭈르륵 쓸 수 있는 게 좋다 보니까 제가 일본 브랜드의 노트를 사서 쓰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복잡할 때 정리를 하는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가 종이 질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좋은 종이를 노트로 만들까 할 정도로 노트의 질이 좋은데, 거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기브라 펜으로 이렇게 딱 쓰면은 생각이 막 되게 부드럽게 잘 정리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노트를 우연찮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또 종류별로 사재기를 했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장을 잘 찍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서명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장의 모양이 온전하게 다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사치하타라는 인주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인주가 되게 잉크가 잘 나와요. 잉크를 잘 묻혀서 찍을 수 있는데 사치하타가 그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장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걸 보면서 요즘 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스타벅스 쿠폰 같은 것도 프리퀀시 이런 것도 막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다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근데 까바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간 출장이었기 때문에 까바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는 끄끄 마크가 예쁘니까 끄끄 마크 도장을 찍어서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이렇게 스탬핑을 해서 뭐 방문 기록을 남겨드리면 어떨까, 아니면 발레 파킹에 그런 도장을 뭐 컬러풀하게 끄끄 마크를 이렇게 찍어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몇 개 참고할 만한 도장하고 스탬프 그 사치하타 인주를 컬러별로 몇 개를 사서 왔습니다. 저희는 4B 종류의 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굵은 심을 써요. 그런 굵은 심을 쓰는 이유는 흑연이 가루가 돼서 콘크리트 벽에 글씨를 쓸 때도 있고, 뭐 페인트 벽에 글씨를 쓸 때도 있고, 타일 위에 글씨를 쓸 때도 있고, 불특정한 물체에다가 뭔가 스케치를 하거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흑연이 잘 갈려져서 묻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펜을 하나 사왔는데 굉장히 진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구하기가 좀 더 쉽으면 좋을 텐데, 모나미에서 그런 흑연 볼펜을 잘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쓴 사람 못 봤거든요. 모나미에서 153 그 메모리얼 그 볼펜 나온 거는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인테리어적으로 폴더라고 하는 그런 두꺼운 심 종류도 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1박 2일 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나항공 라운지에 가면 라면 코너가 있어요. 라면의 종류는 한 가지고 우동의 종류 6가지인데 공짜입니다. 꼭 라면 코너에 가서 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본 제일 비싼 젓가락이 얼마이세요? 그렇게 10년 만에 가시는 건가요? 네. 일본이 좀 달라졌던가요? 아니면 기분이 좀 다른 건가요? 최근 10년 동안에 간 건 처음이지만, 저는 그 전 10년 동안은 한 10번 넘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본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고의 방식도 다르고, 일본의 그런 특수한 정교함, 장인정신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본에서 좋았던 건 택시 문화. 그 예전에 크라운이라는 되게 각진 차가 있거든요. 택시로만 나오는 차로 알고 있었는데, 승객을 위한 차를 출시를 해서 택시로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되게 조그만한 미니밴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약간 머리가 볼록 튀어나온 느낌? 그래서 안에 탔는데 안에가 카니발 하이 리무진보다 더 높은 느낌이더라고요. 층고도 높고, 아, 이게 택시가 운송수단이기도 하면서 승객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자동차 브랜드에서 택시 전용 차를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살면서 본 제일 비싼 젓가락, 살면서 본 제일 비싼 젓가락. 자, 인터뷰. 헤드룸이 넓으니까 어떤가요? 너가 날 찍어야 되는데.